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로이스 A의 미러 후반부,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거침없이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런 말은 할 수 있는데 분노를 표출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되면 속으로 화를 삼켜버리고 원한, 괴로움,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생길 때마다 분노를 배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베개를 쳐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은 베개를 치는 것으로도 분노가 풀리지 않아요. 저는 말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대부분 우리가 말로 표현하고 싶은 분노가 있는데 말을 못합니다. 분노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화가 나는 대상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함을 지르고 싶다면 이미 분노가 오랫동안 쌓였다고 봐야 된다. 저는 삶 순간순간에 어떤 사람들에게 고함을 치고 야 아니야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 야 이거 네가 잘못했잖아. 왜 나한테 지랄해 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분노를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거울 앞에 나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든 대상이 서 있다고 생각하라. 그에게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하라. 욕설을 퍼부어도 좋다. 그러다 보면 점점 감정이 격앙되겠지만 괜찮다.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다 보면 욕도 나오고요. 눈물도 막 납니다. 처음에는 분노하는 내가 미워 보입니다. 처음에는 거울을 보고 울고 분노한 내가 못생겨 보입니다. 네, 그것도 내가 미워 보이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흘려보내세요. 감정을 느끼는 것은 괜찮다. 오늘 나는 감정을 긍정적으로 내보낼 것이다. 화가 나는 감정, 슬픈 감정, 욕하고 싶은 감정 괜찮습니다.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우리가 숨을 쉴 때도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나는 숨을 쉴 때마다 점점 더 건강해진다. 나에게 좋은 공기가 들어온다라고 눈을 감고 해보세요. 요즘 미세먼지도 있고 황사도 오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요. 이 공기를 먹으면 병에 걸릴 거야. 이 공기를 마시면 내가 아플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사 황사나 미세먼지가 오더라도 숨을 산소의 소중함, 공기의 좋은 점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미러워크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에게 잘못했다고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각각 그리고요. 부모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고, 삶에서 만난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화난 순간을 떠올리고, 그 분노가 차오르게 놔두래요. 분노가 이제 가슴속에서 막 타오릅니다. 나에게 잘못한 상대방에게 내가 화난 이유를 말하라고 합니다. 모든 분노를 드러내라. 구체적으로 말해라. 뭘 보고 하라고요? 그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울 보고 합니다. 네, 그 사람 보고 하면 싸움이 나거나 크게 더 안 좋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소리를 질러보겠습니다. 볼륨을 제가 좀 줄여볼게요. 여러분들 귀 아프시지 않게요. 뭐뭐 때문에 당신에게 화가 났어! 뭐뭐 때문에 상처받았어! 뭐뭐 때문에 너무 두려워! 네. 뭐뭐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화가 나고, 뭐뭐 때문에 상처받았고, 뭐뭐 때문에 너무 두려워. 우리 삶에 두려운 이유, 화가 나는 이유, 상처받아서 슬픈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한 번도 우리 남한테 너 때문에 화가 났어요. 뭐뭐 때문에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두려워라는 말을 못하고 삽니다. 우리가요 어떤 때는 맞을까봐 네가 나를 때릴까봐 두려워도 있어요. 네가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두려움. 이런 것들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움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때릴까봐 두렵다, 누가 나를 떠날까봐 두렵다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요 매 순간 두려움이 창조됩니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두렵고
아이가 학교에 적응 못할까봐 두렵고 이런 식으로 두려움이 두려움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 어떤 화, 어떤 분노, 어떤 상처가 있는지 들여다보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거울을 보고 크게 가슴이 좀 시원해질 때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겁이 난다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겁이 난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임을 상기하라. 두려움의 근원에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믿음이 자리 잡은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죠. 누가 나를 때릴 것 같아요. 무서워요. 라고 합니다. 왜 나를 때려요? 맞을만 하니까 때리겠죠. 잘못했을 때 때리겠죠. 미우니까 때리겠죠. 자, 누가 나를 떠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왜 떠나요? 내가 미우니까 떠나겠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떠나겠죠. 내가 싫으니까 떠나겠죠. 이 두려움 근원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왜 못 믿어요? 부족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난 두려워서 뭐를 못하겠어요 할 때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두려워하는 분야의 책을 읽었습니다. 두려울 때마다 책을 막 찾았어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들지?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두렵지? 난 이렇게 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두려움이 올라올까? 왜 그러지? 두렵지 않을 때까지 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을 물리친 사람들을 만나보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더 좋아집니다. 아침에 깨어나 눈을 떴을 때 이렇게 되뇌면 좋다고 합니다. 침대야, 좋은 아침.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오늘은 축복받은 날이야. 모든 게 좋아. 오늘 해야 하는 모든 일에 필요한 시간이 있어. 바빠 이게 아니라 오늘 해야 하는 모든 일에 필요한 시간이 있어. 저는요 자기 전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불을 딱 덮고요. 따뜻해. 나는 공주야. 감사해. 유라야 사랑해. 나는 공주다라는 말을 이불 속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푹신한 이불에서 깜깜한 이불 속은 우리가 공주임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긍정의 말을 자기 전 아침 일찍 하면 정말 좋다고 로이스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훌륭한 면만을 볼 것이다. 나는 오직 나의 훌륭한 면만을 볼 것이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 나를 나쁘게 보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거울 보고 말을 할 때요. 내 얼굴에 모공과 작은 눈과 큰 코, 그다음에 얼굴에 점 등등이 막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의 나쁜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나의 훌륭한 면만을 볼 것이다. 나의 장점을 적어보세요. 내가 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요. 저 자신에게 훌륭한 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책을 썼어요. 블로그도 합니다.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방송도 했고요. 투자도 했어요. 그래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합니다. 남이 나를 봤을 때 너 참 잘했다. 너 대단해. 라는 말을 들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나 훌륭해? 나 멋져? 나 잘났어? 이거를 계속 어디서 구했냐면 외부에서 구했습니다. 사실은 부모나 남편조차도 너 참 대단하다. 너 인정해. 너 사랑해. 라는 말을 잘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이게 받고 싶으니까 막 밖에 나가서 찾아 헤맨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온 세상을 제가 헤매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온 세상 찾아서 사랑, 인정 찾아 헤매지 않아도 돼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사람들이 김유라 씨 훌륭해요. 김유라 씨 예뻐요 라고 했는데도 뭘 느끼냐면 믿음이 안 가요 라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제가 당신 대단해요. 훌륭해요. 글 잘 써요. 강의 잘해요. 방송 잘해요. 이런 말을 수천 번 수만 번을 제가 몇 년 동안 들었는데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와 너무 놀랍죠. 이거를 깨닫고 나서 혼자 있는 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가 소리를 쳤더니 목이 좀 쉬었네요.
하나는 계속 잘못된 상황에 갇혀서 고통받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후회스러운 과거를 잊고 즐겁고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으니 원하는 삶을 살 자유도 있다. 사실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분노가 올라오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막 소리를 질렀어요. 영상 촬영할 때만 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요, 잘못된 상황, 고통받을 만한 상황이 삶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맨날 후회하고, 난 너무 고통받았어. 나 너무 힘들었어. 나 너무 상처받았어. 용서 못하겠어. 복수하고 싶어. 라고 생각합니다. 복수하기 위해 시간 낭비하지 마라. 복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나 타인에게 복수해서 타인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려고 내가 계산하며 사는 삶이나 똑같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어떻게 나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둘 다 타인의 평가와 감정에 기반하고 있어서 나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행복한지 몰라요. 복수하는 삶과 인정받는 삶은 그래서 안 행복합니다. 남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았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자, 어떻게 놓아버리냐? 자신에게 로맨스와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합니다. 자신을 애지중지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라고 합니다. 저는요, 나 자신에게 내가 사랑을 줘야 되는구나. 남한테 사랑 주고, 남한테 잘하고, 남한테 이쁘게 보이면서, 남한테 나 이쁘지? 내가 너한테 잘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잘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선물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선물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선물하세요. 나한테 인색하지 마세요. 많은 책에요. 남에게 후하고 나에게 인색해라라고 합니다. 저 그거 수정하고 싶어요. 남한테 후할 필요 없어요. 나한테 후하게, 나한테 사랑을 베풀고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주세요. 남 보여줄 때 예쁜 옷이 아니라 나랑 혼자 있을 때 예쁘게 입고 있으면 최고입니다. 예쁜 거 보여주고 예쁜 거 먹고 예쁜 거 들려주세요. 뭐처럼? 공주처럼. 우리는 공주입니다. 왕자입니다. 공주 왕자는요, 혼자 있을 때도 나를 애지중지 아껴줍니다. 약간 철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만 아는 것 같은 이기심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공주라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자, 이렇게 말해보래요. 나는 매일 더 자신감에 넘치고 능숙해진다. 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자, 매일 더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신감 1등이다가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자신감이 조금 더 생깁니다. 능숙해진다는 건 뭐예요? 조금 더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 잘한다가 아니라 잘하게 된다. 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왜? 매일 능숙해집니다. 저는요, 책 읽기가 매일 능숙해집니다. 강의하는 능력이 매일 능숙해집니다. 글 쓰는 거 매일 능숙해지고 있어요. 유튜브 매일 능숙해집니다. 제가 투자하는 거 매일 능숙해집니다. 저는 저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한 번도 저의 미래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조금씩 능숙해지세요. 얼만큼? 종이 한 장만큼. 하루에 책 한 페이지, 유튜브 조금 보시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로이스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할 수 없어. 통하지 않아. 시간이 부족해. 난관이 많아. 나는 여자라서 못해. 나는 남자라서 못해. 이런 말들이 한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나는 필요한 게 없어요 라는 말도 한계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없다는 생각만으로 한계 없는 삶이 창조됩니다. 저는요, 제가 이런 책을 썼죠.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 자, 이게 뭐예요? 아들 셋 엄마도 책 읽을 수 있어요. 아들 셋 전업주부도 돈 벌 수 있어요. 경력 없어도, 잘나지 않아도, 학벌 없어도, 자격증 없어도 창조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메시지를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보통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 못해요. 나는 자격이 안 되니까 못해요. 나는 멍청해서 못해요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다 했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왜?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많은 저자,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돈 버는 법.
돈 버는 법도 이 책을 통해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돈, 번영, 풍요를 불러온다는 것을 믿는가? 세상은 당신이 경험하기를 기다리는 행운으로 넘친다. 세상에는 당신이 다 쓰지도 못할 돈이 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즐거움이 있다. 다 만나지도 못할 사람들이 있다. 이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면 당신이 필요로 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닫는다. 자, 세상에는요, 다 쓰지 못할 돈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행운도 많습니다. 로또에 계속 당첨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집값이 수억씩 오르는 부동산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많습니다. 주식이 폭등합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좀 주식이 안 좋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국가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경험하기를 기다리는 행운이 넘칩니다. 하지만 복권 당첨을 바라는 것은요, 사실상 우주에게 나는 요행 말고는 내 삶에서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나는 요행을 부려야만이, 운 좋게 뽑혀야만이 내 삶에서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복권 당첨이 안 되면 나는 별로 소용이 없어 라고, 복권 당첨만이 나를 해결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깨달았어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무한계 능력으로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복권을 사지 않아요. 복권을 언제 샀지? 10년 전인가? 10몇 년 전에 한두 번 사본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복권 당첨이 아니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는 복권 당첨이 아니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있다.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권 사도 상관없어요. 근데 복권 당첨만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권 당첨보다 높은 확률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감사하는 태도가요,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받게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이 부분을 읽고 제가 선물 받은 목걸이, 명품 목걸이, 명품 귀걸이를 하고 왔습니다. 둘 다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이런 선물을 받으면 부담스러워했어요. 이걸 내가 받았으니까 상대방에 뭘 해줘야 되나? 이거 내가 얼마짜리니까 내가 이거 받았으면 돌려줘야 돼? 부담스러워. 안 받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만약에 친구에게 선물을 줬는데 친구가 눈살을 찌푸리면서 이거 내 스타일 아니야. 난 이거 쓸 일이 없어 라고 하면 다시 선물할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과 선물을 받을 때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우주는 이런 마음을 좋아한대요. 덕분에 나는 계속 놀라운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사실은 선물 좋잖아요. 좋아요. 부담 느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주는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쁩니다. 기쁨으로 여러분도 삶의 모든 것을 받으세요. 감사를 많이 표현해야 많이 주고 싶습니다. 제가 선물을 한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별로 크게 좋아하지 않고요. 감사합니다 라고만 말했어요. 근데 제가 기분이 살짝 나쁘려고 했지만 저는 그 사람이 감사하는 이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자기가 이런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런 생각 때문에 표현을 잘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표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저는 계속 선물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서 선물이 올 때마다 와! 소리 질러 기뻐하세요. 선물 줬을 때 너무 좋아요. 걸 줘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야지. 받고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아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광하면 할수록 여러분 삶에 많은 것이 올 겁니다. 자, 나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를 환영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내면 아이가 상처받았다면 우리의 아이에게는 그런 상처를 주면 안 되겠죠. 자, 아이에게 끊임없이 온갖 긍정의 말들을 들려주래요. 우리가 들었던 그 말이 아니라 다른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이거는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와주어서 정말 기뻐. 너를 기다렸어. 너는 무척 소중한 존재야. 사랑해. 매일매일 안아줄게. 네가 자라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어. 사랑해. 정말 사랑해. 너무 예쁜 말이죠. 근데 우리는요, 이거를 몰랐을 때, 내면 아이를 몰랐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엄마는 아빠가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생겨서 결혼했어.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엄마는 뭐 말은 하지 않겠지만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네가 딸이었어. 혹은 딸을 원했는데 아들이었어. 뭐 그런 얘기. 그게 근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에서 막 들려요. 그래서 뭐 아들만 둘이면은 딸 낳아야겠네 이런 말을 애들이 듣는 데서 서슴없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처받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들려줘야 됩니다. 네가 와줘서 너무 기뻐. 너를 기다렸어. 너는 무척 소중한 존재야. 사랑해. 매일매일 안아줄게. 네가 자라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어.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래서 언제나 사랑받고 영원히 사랑받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책, 루이스 헤이 책. 루이스 헤이가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새로운 책들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쉽지만 이 좋은 책을 써주신 루이스 헤이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 미러 끝까지 읽어보았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 앞부분 제가 리뷰했거든요. 영상 클릭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